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살롱 지금 시작합니다. 방황하는 어른이들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살롱 제35회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방송 진행자 안토고요. 저는 남해라고 합니다. 예, 저희 아재살롱은 항상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호기심을 반영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왔었는데요. 그쵸? 저희가 그냥 하고 싶은 말들을 주제로 한번 서로가 알아가면서 얘기를 했었죠. 예. 뭐 어떤 분들은 뭐 주제가 또 괜찮으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셨을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좀 돌이켜 보면은 저희 스스로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소개를 못 드린 것 같은데, 마침 저희가 하나 이벤트가 생겨서 저희 공동 진행자인 이 남해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굳이 얘기해야 되나요? 왜냐면 좀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남해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지금 35회의 방송을 끝으로 저 진행자 남해는 하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하면은 중요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에게는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 뉴스로 나온 거죠. 미국에서 일을 하던 한인들이 잡혀간 그 일을 하러 갑니다. 제가 그것도 한 3달 정도 있을 것 같고요. 이스타 비자가 90일이 마지막이더라고요. 그 뉴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 9월 4일쯤이었나요? 9월 5일? 9월 4일? 미국의 저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현대자동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한 배터리 회사. 배터리 회사 그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체류 중이던 한국 분들 한 300여 명이 체포를 당했죠. 그렇죠. 그쪽 공장에서 기계 설치를 일하던 사람들이 체포를 당해서 안타깝게도 지금 구금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LG 9월 6일 현재 기준으로 LG나 뭐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협상을 하려는 그런 건 없어 보여가지고 그분들이 아무래도 일하는 비자가 아니라 약간 일반적인 쉽게 받을 수 있는 이스타, 네, 일반 전자 동의 비자인 관광 비자 네. 비슷한 그거랑 다른 비자가 하나 더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아마 거기에서 근로를 하면 안 되는 비자로 알고 있거든요. 뭐 단순하게 미팅이라던가 회의라던가 그런 거는 되는데, 근로를 하면 안 되는 비자로 가서 근로를 해가지고 아마 지금 잡힌 걸로 알고 있어요. 남해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곧 미국으로 출국하셔서 비슷한 비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똑같은 이스타 비자 발급받아가지고 일을 하는데요. 심지어 회사도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같지 않나요? 네, 똑같습니다.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비자로 이제 미국 현지에 가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일단은 좀 이 미국으로 출국하셔서 일을 하시는 그런 거를 결정하시는 게 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결정에 대한 배경이랄까?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웠어요. 워낙 제 평소에 뭐 주제를 정한다라던가 즉흥적이기도 하고, 좀 제가 좀 자유로운 성격이기도 하고, 아직 한국에서
뭔가 가족이라던가 뭐 나만의 영역, 울타리라고 하는 걸 만들어 두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나만의 울타리를 두지 않았다라는 게. 뭐 가족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자식이 있다던가 한국에서 지낼 만한 족쇄가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자유로운 몸이기 때문에 예, 또 결정이 빠른 것도 있었다. 예, 거기다가 온전히 제 선택이니까 그냥 뭐 제가 가고 싶다 하면은 가는 거죠. 뭐 평소에 미국에 한번 가보고 싶었다거나 뭐 이런 이유도 있었나요? 평소에는 그냥 여행 자체를 하고 싶긴 했었어요. 뭐 다른 나라를 가고 싶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가본 게 뭐 옛날에 한 10년 전에 일본 놀러 가봤고 인도네시아도 가봤고 이제 미국이죠. 그렇게 보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았어요. 정확히 미국의 어느 지역 쪽이죠? 가시는 데가?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저기 일리노이. 미시간주. 아, 미시간이에요? 네, 일리노이가 미시간주입니다. 그 미시간 호라고 미국에 가장 큰 호수가 있는데 그쪽 아. 주변에 일리노이주랑 미시간주랑 붙어 있어요. 그 미시간 호라는 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미국의 그 큰 호수 5개? 예, 5대5 중에 5대5. 하나인? 그러면 약간 공업지대에 해당하는 지역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약간 이야기로는 그렇긴 한데. 공업지대인데 네. 미시간주 안에서도 막 뭐 디트로이트라든가 뭐 포틀랜드라든가 이런 곳이 있는데 그곳과는 좀 반대로 좀 시골적인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있는 그 홀랜드라는 곳에 갑니다. 홀랜드라는 약간 도시 이름이 홀랜드가 되겠네요. 네, 도시 이름이 홀랜드예요.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안산 이런 쪽이죠. 뭔가 되게 이름은 일단 정감이 좀 가는 듯한 이름이긴 합니다. 홀랜드. 저는 약간 좀 불안합니다. 어떤 게 불안하시죠? 보통 요즘 사람들이 홀랜드라고 들으면은 그 어디지 HBO인가? 약간 영웅인데 악당처럼 되는 그 영웅의 주인공 이름이 홀랜드거든요. 약간 좀 사이코패스적인. 아, 그런 게 있었나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뭐 그건 뭐 듣는 사람 따라서 다르긴 마련이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별 생각 없습니다. 영어는 좀 하세요? 영어요? 예. 아니요, 영어 못합니다. 저. 그러면 현지에서 뭔가 좀 의사소통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어차피 휴대폰 다 있잖아요. 아, 번역기라든가 이런 걸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GPT나 뭐 제미나이나 뭐 팝하고도 영어 한정에서는 꽤 괜찮은 성능을 가졌다고 들었고요. 그거 말고도 논문을 전용 번역해주는 그런 어플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하나 다운받아 놨거든요. 그러면은 가서 생활하는 그런 어떤 루틴이라든가 이런 게 대충 어떻게 되나요? 정확하게는 저도 들은 게 자세하게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는 들었긴 했어요. 그렇다고 치면은 아침 7시에 출근 그쪽 현장으로 가서 예. 일을 하고 저녁 한 5시나 4시 반쯤 되면 원래는 퇴근인데 아마 연장 근무가 2시간씩 들어간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집에 퇴근하고 하면 한 7시 되지 않을까요? 퇴근하면 7시. 네네네. 거기 그 회사에서 뭔가 이렇게 식대라든가 혹은 뭐 식사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따로 뭐 아침을 챙겨준다거나 저녁을 챙겨준다 그런 건 없고요. 예. 점심 같은 것도 그냥 그쪽 공장 주변에 음식점? 한국식 이름으로 말하면 한밥집이라고. 아, 한밭집. 예, 그 한식 뷔페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보통은 건설 현장에서 한밭집이 많은데 예, 맞습니다. 가시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 그 회사라는 네네네. 게 아직 지어지지 않는 상태라고 보면 되나요? 이제 막 짓고 있고 건물 지은 쪽부터 해가지고 뭐 양극재라던가 뭐 2차 전지니까 그쪽 뭐 생산을 하려면은 기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계가 네. 설치돼야 되고 그 기계를 설치하는 쪽으로 갑니다. 저는. 아, 기계 설치 쪽 업무를 맡으시는 네네. 것 같네요. 전문 용어로는 R2R이라고 예. 그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철강 뽑을 때 보면은 롤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네. 그 롤을 설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약간 산업 역군의 어떤 기반 시설을 만드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네, 그쵸. 뭐 어찌 보면은 그 배터리 공장이 될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 전기차에 공급되는 배터리가 주가 되나요? 아마 전기차라던가 아니면 뭐 소형 드론이라던가. 드론도 요새 충전식이 있는데 배터리로 좀 많이 하잖아요. 그 드론이라던가 아마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할 것 같아요. 찾아보면 아마 소형 배터리를 위주로 하는 것 같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 등장하면서 그 마가라고 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그 약자어인데 그것 때문인지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혹은 뭐 저희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 현지에 대한 투자,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을 짓는다거나 뭐 회사를 하나 세운다거나 이런 활동들이 많은데 지금 가시는 그 일도 어찌 보면 큰 틀에서 봤을 때 마가의 어떤 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영향권 안에 있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공장이 만들어졌을 때는 실질적으로 미국 노동자들이 일을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아마 저희가 가서 기계 설치를 끝내고 아마 시동을 한다고 하는 그 뭐 프리스타트라고 하거든요, 보통. 저희가 뭐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저희가 만드는 걸. 약간 예행 연습하고 저희가 만드는 걸 아마 미국에 취업하는 사람들한테 아마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 설명을 해주는 건 아마 LG 쪽에서 파견된 정직원이 아마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약간 좀 선발대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음식점 같은 데도 보면은 뭐 오픈빨이라고 초반에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때는 약간 좀 베테랑들이 그 음식점을 가가지고 약간 좀 일을 하는 것처럼 저희도 약간 좀 그런 쪽이죠. 그렇군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뭐 잘 알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분리막 쪽에서 일을 한번 했었으니까. 근데 이게 말씀은 또 미국이라는 어떤 새로운 나라로 가는 거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해외에서 그것도 한 3개월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약간 뭐 두려움이랄까? 혹은 걱정?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들이 걱정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뭐 최근에 그런 불법 체류자들이 이렇게 다수 이렇게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네네네. 체포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더욱 염려하는 건 있겠지만. 네, 맞습니다. 좀 근본적으로 걱정되는 것들? 이런 거는 따로 없으세요? 네, 어차피 저 뭐 제 몸 하나 건사하면은 된다는 주의라서 뭐 굴물 뭐 그런 일은 특별히 없을 거고 뭐 어떤 뭐 근데 이제 미국이라고 하면 미국 하면은 보통 마약과 총기에 대한 거라던가 저는 살짝 좀 이상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흥미롭거든요. 마약이랑 총기가. 혹시 그 흥미라는 게 어떤 학문적인 흥미인가요? 아니면은 그것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호기심일까요? 그냥 뭔가 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치안율도 높고 범죄율도 낮은 좀 안정적이잖아요. 약간 좀 평화의 나라라고 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약과 총기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격동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조용한 것보다 격동이 더 저의 그 도파민을 충전시키기에는 괜찮은 나라지 않나. 근데 그게 이제 뭐 제3자로서 그런 걸 보면은 뭐 도파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가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긴 한데 뭐 해봤자 숨지 않을까요? 총기 들면은 somebody help me 이러고. 어찌 보면 남해님은 약간 그동안 살아오신 경로를 보면 약간 그 무슨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떠도는? 역마살이 좀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데 그간 좀 한국에서도 되게 여러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셨잖아요. 네, 그쵸. 태어난 거는 남해고 뭐 군대는 강원도 갔다가 지금은 경기도에 살고 일은 또 충청도에서 했다가 학교는 또 전남도 갔다가 진짜 막 전국 팔도를 막 다 돌아다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는 또 미국에서 또 살아가신다고 하니까 어쩌면은 또 그 미국에서 3개월 동안 있으시면은 그래도 나름
그 생활에 좀 이렇게 익숙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기간으로 네, 봤을 그쵸. 때. 나중에 뭐 미국이 될 수도 있지만 외국에서 살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도 있으신 편이에요? 전 좀 있습니다. 그래요. 전 제가 약간 좀 한국에서나 어디에서나 약간 좀 궤도에 오른다고 표현을 하면 좀 그런데 네. 자리를 잡는다 예. 라고 치면은 저는 인도네시아 가서 살고 싶긴 해요.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무엇보다도 잠재력이 꽤 괜찮은 나라고요. 인구 때문에도 있는데 잠재력이 꽤 괜찮고 뭐 음식도 맛고 저번에 놀러 갔을 때도 네. 거기다가 뭐 인도네시아 가면은 아무래도 여자친구도 있고 하니까 한국에서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아마 여자친구가 한국에서 살 거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한 보상으로 뭐 노년에는 인도네시아 가서 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거기 가셨을 때 날씨라든가 음식 뭐 이런 거주 환경들 이런 건데 좀 본인한테 맞다는 생각이 좀 드는 편이에요? 저한테 맞는 곳은 근데 굳이 따지면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네. 일단 그 소비에 대한 돈이 달라요. 규모가 좀 달라집니다. 인도네시아가 네. 공업품이라던가 이런 거 한국이랑 비슷비슷하기는 한데 예. 뭐 다른 서비스 비용이라던가 사람을 고용했을 때 고용비가 인도네시아가 쌉니다. 그래서 아마 더 좋은 것 같아요. 나가는 돈이 좀 적어져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한다고 치면은. 만약에 간다면 사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거네요? 네, 한국에서랑 했었던 사업을 뭐 비슷하게 할 것 같지 싶어요, 아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남해님이 이제 방송에서 하차하시는 이유라든가 미국에 가셔서 당분간 지내시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 잘 들어봤고요. 저희 이제 노래를 한 곡 좀 들을까 하는데 첫 곡은 제가 선곡을 했는데요. 조시 우드워드의 골든 선라이즈라는 노래입니다. 남해님이 가시는 그 길이 골든 선라이즈가 이렇게 있기를 하는 바람을 담아서 선곡을 해봤는데요. 예, 노래 한 곡 듣고 저희 다시 돌아와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Sheltered from the sunlight in the shade beneath the tree. We hide behind the shadows like an orphaned refugee. The apple tree of knowledge shed its fruit along the way. The injury is fading, but the hunger is here to stay until the day when there's no memory of what we used to be. Golden sunrise, burn your eyes, fill your dark skies and made you blind. The heads all turn to darkness when the sun engulfs the sky. The brightness overwhelming to the unadjusted eye. We're taught to follow blindly like there's nothing here to see. A slave to some philosophy will somehow make you free, and you will be so gladly handcuffed and lightened from above. Golden sunrise, burn your eyes,
ignorance a virtue? The question is a sin. Is there no remedy for the state that we are in? With knowledge on a leash, it's like a terminal disease, and we won't be awake to see that we are fading out. 예, 조시 우드워드의 골든 선라이즈 듣고 왔습니다. 다시 우리 그 남해님과의 인터뷰랄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방송 너무 날먹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저희가 그동안 좀 무거운 주제를 다뤄왔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좀 편안하게 남해님의 고별 방송이지 않겠습니까? 뭐 이번 방송도 그렇고 저번 방송도 인터뷰 방송이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제3자가 아니라 오늘만큼은 남해님이 딱 주인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아재살롱 방송을 그래도 다회간 진행을 하셔왔잖아요. 그렇죠. 거의 한 몇 회 정도 20회 하셨을까? 정도 같이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라디오라는 방송 형태를 처음 접하셨을 텐데, 좀 소감이랄까? 그런 것들을 다시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이미 한 3번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방송 중에서도. 예. 일단 재밌고요. 재밌었고요. 일단 나의 부족함이 뭔지도 알았고요. 부족함이라는 게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약간 좀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말하는 거라던가. 왜냐면 약간 좀 그때그때 필요한 뭐 한 주제 같은 것들은 아이디어는 잘 내는데, 네. 그 아이디어를 조리 있게 남에게 설득력 있게 말을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몇 있거든요. 본인이 느꼈을 때. 네, 그런 제가 것들이 느꼈을 있었어요? 때 의욕이 앞선 거죠. 제가 제 머리의 능력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좀 어려울 수 있는, 복잡할 수 있는 주제를 내가 선택했을지도 모른다? 네, 이런 그렇죠.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냥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방송을 하면서. 어디 가서 이렇게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주제에 대한 생각을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장이랄까? 그런 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점에서 또 단원 FM의 이 아재살롱 방송이 좀 역할을 한 것 같나요? 그렇죠. 저희 방송을 지금 몇 명이 보고 있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 제 생각을 밖으로 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약간 좀 도움이 됐다고 느끼고 있고요. 사실 여러 주제에 대해서 평소에 좀 생각을 해볼 기회가 많지는 않죠, 살면서. 그냥 뭐 살면서 생각을 해도 말할 기회는 별로 없죠. 그냥 생각만 하고 뭐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 내가 생각하는 거랑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네,
했을 때도 뭐 흥미롭기도 하고 다른 생각도 흥미롭기도 하고 혹은 내가 인정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또 같은 말이 나오면 또 약간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느끼는 것만 말하는데 말을 해서 너무 좋네요. 그동안 방송하셨던 그 여러 주제들 중에 뭐 기억에 남는 주제랄까? 혹은 가장 좀 나는 이 방송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고 했을 때 사법에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가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딱 정했던 주제가 그 법은 정의로운가? 뭐 이런 약간 좀 크게 잡았었죠. 네. 아쉬웠던 이유는 뭘까요? 그때 그냥 아까 전에 제가 밝혔듯이 남에게 설득력 있게 조리 있게 다가가지는 못했던 것 같다 하고 좀 더 말을 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그도 있어요. 반대로 조금 나는 요 날의 방송만큼은 내가 그래도 할 말을 좀 충분히 많이 잘 한 것 같다. 뭐 이런 방송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방송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억이 날 법도 한데 원래 약간 좀 사람이 간사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약간 내가 잘한 건 기억이 안 나요. 약간 못했던 것만 기억이 나요. 아쉬웠던 것들. 예. 그러면은 여러 주제들 중에서 내가 좀 가장 해보고 싶었던 주제 중에 주제는 뭐 어떤 것들이 있었다라는 게 있다면? 그거 한번 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좀 가장 좀 하고 싶었던 거는 여기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 소멸. 사실 이걸 좀 하고 싶었고. 이거는 남해님이 먼저 제시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걸 좀 처음에 하고 싶었고요. 그 뒤로는 아마 원피스지 않을까. 개인 취향이 아주 크게 반영된 원피스지 않을까 이게 그때 싶어요. 무슨 어린이날 기념 특집으로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린이날 기념으로다가 저희가 했었죠. 하고 뭐 비혼이라던가 이런 문제들,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했었던 게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아재살롱 방송이 처음에는 남해님이 아니라 람지 작가와 먼저 진행을 했었던 그런 방송인데. 예, 맞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정치적인 얘기는 별로 없었긴 했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1회부터 현재까지 쭉 진행을 해왔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바로는 뭔가 처음에 시작했을 단계에서는 저희가 선정하는 주제 자체가 되게 좀 이질적인, 그러니까 좀 몽상적인 부분들 혹은 좀 약간 상상력이 발휘된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런 방송이었다면은 저도 약간 그런 쪽으로 하고 싶긴 했었거든요. 그랬어요? 좀 미리 의견을 좀 주시지.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계속 주제 선정할 때마다 이러면 어떻냐 저러면 어떻냐 약간 정치적인 쪽 말고 다른 쪽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약간 좀 저희가 근데 정치 외에도 많이 다루지 않았나요? 왜 정치에 대해서 특별히 좀 거부감이 많으신 것 같네요. 거부감이 많은 것보다 뭐 더 다양한 주제들로 얘기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 그런 또 아쉬움이 또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상상력을 발휘하던 주제 틀에서 점점 좀 현실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쪽으로 좀 변모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중간중간 뭐 대선도 있었고요, 계엄도 있었고요 했으니까 안 할 수는 없어서 그런 그쵸. 식으로 했는데 약간 제가 지향했던 바는 저희가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범죄 사실을 미리 알았었다라면 그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100%라면 그 사람은 범죄자인가? 라던가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걸 좀 하고 싶었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 단원 FM에 대한 추가적인 참여랄까 이런 것들은 뭐 염두하고 계실지. 아마 3개월 끝나고 그건 와봐서 한국에 돌아와 봐야 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일 자체가 아무래도 연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잠깐 귀국했다가 다시 뭐 인원을 다시 보내고 이런 형태의 일인 것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스타 비자 자체가 90일까지밖에 체류를 못하고 뭐 한 85일 돼서 귀국을 하겠죠. 그렇다고 귀국을 하고 나서 또 바로 나가면은 미국 자체에서도 의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그래도 한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쉬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다시 가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미국을 다녀온 남해는 다녀오기 전에 남해님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요? 외향적으로는 그렇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가서 뭐 열심히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 살도 비슷할 것 같고 아마 더 찔 수도 있고요. 왜냐면 패스트푸드를 또 많이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들이 워낙 싸고 잘 돼 있고 맛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냥 걱정만 하는 거죠. 하고 뭐 생각 자체도 그렇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뭐 일집 혹은 운동을 간다고 하면 일집에 근처에 공원 가서 뛴다던가. 하긴 그게 아무래도 사실상 일을 하러 가는 비자이고 목적이 그거다 보니까 좀 미국의 다양한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여행은 사실 시간상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그쵸. 같습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쉰다고 하면은 예. 그 한 번 갔다 왔다 시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봤을 때 비행기로 한 3시간 정도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한 2-3시간에서 뭐 한 2시간 정도 하기도 어렵고 아마 그쪽 홀랜드 근처가 다 시골일 거예요. 뭐 어디 뭐 그러면 외지로 나가려면 아무래도 차량이 거의 뭐 필수적일 것 같긴 한데 일단 도심 그러니까 시카고 뭐 포틀랜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심 쪽으로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죠. 차로도 뭐 가는 게 좀 시카고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지리상 그나마 근접한 대도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그래도 3개월 동안 체류하시는데 시카고 정도는 한번 보고 오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제가 있는 기간 중에 NBA가 개막을 하거든요. NBA는 좀 많이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또 시카고라고 하면은 또 우리 MJ 마이클 조던이 있는 고트가 나왔던 곳이라서 홈 경기 볼 수만 있다면 한번 보고는 싶어요. 고트는 여기서 그 세대의 혹은 그 어떤 시절의 가장 최고의 그 어떤 성과를 보이는 그런 그쵸. 인물들을 고트라고 하죠. 한 분야에서 모든 올타임이니까 네.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최고라는 뜻이죠. Greatest of all time이니까. 그 미국 어디 이렇게 도심 같은 데 보면 약간 농구장 같은 데도 있을 텐데 거기서 농구를 해본다거나 이런 거를 경험해 볼 생각은 없어요? 아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서양인들의 피지컬을 경험하지 않을까. 왜요? 남해님도 나름 피지컬이 되시지 않습니까? 키라든가. 키가 예. 서양인들이랑 좀 차이가 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도 평균 키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비벼볼만 하지 않아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노래 한 곡 들어보고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다음 곡은 가수 박효신의 야생화라는 곡입니다. 씩씩하게 잘 자라라는 뜻인가요? 예, 제가 선곡을 했는데 남해님이 야생화처럼 그 미국 현지에서도 그 특유의 향기로움을 잃지 않는 그런 생존력을 보여주시기를 하는 바람에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야생 마 마냥 날뛰진 않았으면. 야생 마까지는 아니지만 야생화로 좀 만족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야생화 듣고 오겠습니다. 하얗게 피어나 얼음꽃 하나가 달가운 바람에 얼굴을 내밀어 아무 말 못했던 이름도 지나간 날들의 눈물이 흘러 차가운 바람에 숨어있다
얘기다. 그렇게 너는 또 한 번 내게 온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 서 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눈물 머금고 기다린 떨림 끝에 다시 나를 비우리라. 사랑은 피고 지는 타버리는 불꽃 빗물에 젖을까 두 눈을 감는다. 어리고 작았던 나의 맘에 눈부시게 빛나던 추억 속에 그렇게 너를 또 한 번 불러본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 서 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눈물 머금고 기다린 떨림 끝에 다시 나는 넌 메말라가는 땅 위에 온몸이 다 들어가고 내 손끝에 남은 너의 향기 흩어져 멀어져가는 너의 손이 붙잡지 못해 아프다. 살아간 만큼만 미워했던 만큼만 먼 날 너를 데려다 줄게. 봄이 오면 그날에 나 피우리라. 예, 박효신의 야생화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남해님에 대한 여러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남해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와, 좀 그 남해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본인 입으로 한번 자기소개랄까? 예. 근데 뻔한 자기소개 이런 것보다는 진짜 좀 솔직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본인의 생각 솔직하게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생각을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하자고 하면은 네. 지금 방송이 한 반 좀 지났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했던 방송
통틀어서 네. 지금 반 한 게 제일 많이 제가 말한 거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동안 그 발언 분량에 대한 어떤 불만이 좀 많으셨나 보네요. 아, 불만은 아니고요. 예. 그냥 제가 뭐 말을 적게 했었다. 근데 오늘은 좀 많이 한다. 라는 식의 의미죠. 오늘은 남해님이 주인공이니까 대체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고별 방송의 일단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렇고요.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면은 뭐 아까 뭐 법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했는데 아니요. 그때 남해님에 대해서 좀 말씀해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남해님 본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자유로운 영혼이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상주의자고 거기에다가 그러면서 약간 좀 게으른 면이 좀 많은 그런 사람이고요. 또 뭘 해야 되나?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뻔하지 않나요? 가족 관계는? 아니, 왜냐면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뻔한데 약간 호구조사 같은데 지금 뭐 가족이라고 하면 부모님 둘 분 다 계시고요. 예. 남해 남동생 계시죠? 예, 맞습니다. 남동생 한 명 있습니다. 남동생. 예, 맞습니다. 남동생은 혹시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동생일까요? 94년생 남동생이 한 명 있고요. 뭐 방송에서도 한번 말했는데 직업군인. 장교라고 예. 하셨던 경의선 폭발을 한 70m 앞에서 직접 목격했다는 그런 동생을 한 명 가지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근무하시는 거군요. 예. 하고 아까 말했듯이 역마살이 껴있어서 전 솔직히 미신은 믿지는 않지만 네. 역마살이 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정주에 대한 생각은 잘 없으신가 보네요. 어떤 뭐랄까 그 사는 곳을 딱 하나만 정해서 앞으로 남은 여생을 보내겠다거나 혹은 빨리 그 뭐 결혼이나 이런 가정을 꾸려서 자리를 잡아야겠다 이런 어떤 생각은 특별히 급하거나 이런 건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어디 묶인 걸 조금 저 자체도 싫어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결혼 생각은 그럼 딱히 없으시겠어요 지금 당장은? 좋은 여자가 있으면 하는데 지금 예. 인도네시아 여자친구 분 한번 알아가 보고 있기는 해요. 이 사람이 좋은 여자인가 아닌가, 과연 내가 돈을 벌어다 준 걸로 모을 수 있을 것인가, 경제 능력인 거죠. 벌어다 준 거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시죠? 돈을 갖다 주세요? 여자친구분에게? 지금은 안 갖다 주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아마 경제권을 넘겨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돈을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모으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조의 형태로서 좀 바라봤을 때. 네네네, 그렇죠. 그런 어떤 경제력이나 어떤 자세 이런 것들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근데 또 바가지가 밖에서 세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나. 저는 용돈 탓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찌 보면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남해님의 어떤 그 방향성? 이거하고는 조금 또 맥락이 다를 것 같은데. 그 자유로움을 결혼을 하고 나서도 발휘를 한다 싶으면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두 명이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뭐 자유롭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거면은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만약에 남해님이 결혼을 결정한다라고 했을 시점은 나의 그 어떤 자유를 충분히 헌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나 마음가짐이 되었을 때. 그쵸. 내 자유를 포기를 해서라도 이 여자와는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를 하는 거겠죠. 그렇군요. 제 2세에 대한 그런 생각도 있긴 하겠네요. 2세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2명에서 3명 정도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를 생각하면은 상당히 공격적인 아니 근데 그것도 네. 잘못된 게 예. 미혼 여성 포함해가지고 0.7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예. 기혼 여성까지 하면은 그래도 1은 넘거든요. 그래요? 결혼을 하면은 1명 정도는 거의 낳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결혼을 잘 안 해서 문제죠. 근데 3-4명을 말씀하셨으니까 상당히 2-3명입니다. 2-3명이. 그게 또 넷으로 가는 순간 또 갑자기 정색을 하게 만드는 그런 넷으로 가면 숫자가 되나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비싸고 한국이.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사는 것도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황혼이잖아요.
나이 들어서. 아, 그런 의미였어. 예,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뭐 한 살다가 뭐 한 55세나 65세 이렇게 넘어가면은 황혼을 인도네시아에서 보내면 어떨까? 그냥 뭐 발리나 아니면 이런 좀 많이 알려진 관광지 같은 데에서 네. 사업을 하는 거죠. 한식 사업이라던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사업 같은 거 하면서 그렇게 황혼을 보내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면 물론 자식들은 예. 대한민국에서 놔두고 같이 데려가는 거 아니니까. 제가 뭐 65세 이상 되면은 자식들은 그래도 성인이 되겠죠. 아, 그러면은 그 저랑 여자친구가 자식들은 한국에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선택권을 줄 겁니다. 따라갈 거냐 여기서 살 거냐 아, 했을 때 그래도 인도네시아보다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뭐 취직이라던가 이런 게 더 쉽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까도 말했듯이 인건비가 싸다고 그랬잖아요. 수라바야 기준 한 달 월급이 한 45만원 정도 순인데 이번에도 뭐냐 주택수당으로 450만원 쳐받았다고 국회의원들한테 그 뭐냐 시위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인도네시아가 요즘 난리죠. 그런 걸로 봐서는 인도네시아 월급 받으면서 살 바에 차라리 한국에서 월급 받으면서 사는 게 낫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쵸. 한국의 문제점이 참 많은데 진짜 생각해보면 정말 많거든요. 뭐 사법이라던가 정치권이라던가 물가라던가 네. 뭐 국민성도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요. 참 많은데 한국만한 나라가 그렇게 썩 없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좋은 나라에 속한다. 네,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나라입니다. 평화로운 나라고 좋은 나라예요. 그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이 남해님이 좀 평소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남해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또 이런 것도 궁금한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남해님에 대한 질문이니까요. 전 개인적으로는 게임 좋아하고요, 만화 좋아하고요, 그리고 배구나 농구 같은 스포츠도 굉장히 구기 종목? 즐기고 있습니다. 예, 구기 종목이긴 한데 농구나 배구는 직접 하는 걸 좋아하는데 축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분석적으로 보는 걸 좋아해요. 경기를 보는. 네네, 제가 발로 하는 스포츠는 다 잘 못해가지고 이때까지. 그러면 일단 게임 같은 경우는 그 뭐 대표적으로 하시는 뭐 게임이 뭐가 있을지. 지금은 저번 방송에도 계속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긴 한데 배틀그라운드라고. 네. 그 보통 뭐라 그러죠? FPS라 그러나요? FPS긴 한데 조금 더 심화돼서 들어간 거죠. 그냥 총만 쏘는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전략 FPS라고 해야 되나요? 4명이서 한 팀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한 팀이 될 수도 있는데 같은 팀으로서 뭐 어디 지형이라던가 뭐 전략적인 판단이라던가 순간순간의 그런 총싸움의 능력? 기술? 그런 걸로 인해서 약간 좀 1등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게임이고요. 그거 외에는 팀파이트 택티컬이라고 해서 흔하게 게임을 아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롤토체스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꽤 굉장히 재밌고요. 약간 유희왕 비슷한 게임이긴 한데 유희왕보다는 좀 더 심화된. 게임을 잘 안 하는 저로서는 지금까지 하신 말의 상당 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여튼 뭐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농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NBA 네. 보고 있고 배구는 보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배구는 그냥 직접 하는 걸 좋아하고 그 외에 저의 관심사라고 하면 약간 좀 가식을 보태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약간 가식 많이 들어서 대한민국 미래, 아직 대한민국에서 고치지 못한 문제점 혹은 우리가 인간인 이상 고쳐야 될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던가 그런 걸 생각하는 편이고요. 조금 되게 큰 범위에서의 어떤 고민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귀찮아서 잘 안 하죠. 그냥 저는 저 스스로만 깨닫고 그냥 나아가는 거죠. 거기서 뭔가 깨달음이 있으셨나요? 약간 저번 방송인가 한번 얘기했었던 초인
초인 혹은 성인 혹은 뭐 불교에서의 시타르타, 뭐 기독교에서 지자스, 예수 네. 이런 사람들을 목표로 하는 거죠. 스스로만. 목표로 한다. 네, 그렇죠. 쉽지 않은 길일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사랑 타령 하잖아요. 사랑 타령하고 뭐 여유를 찾아야 된다 얘기를 하고 약간 이타적인 말을 많이 하고 뭐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이게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그 남해님의 어떤 자유로운 성향이랄까? 이런 것과 좀 결합시켜 봤을 때 인생이 상당히 좀 쉽진 않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저는 쉬워요. 제 주변이 조금 많이 힘들죠. 아, 그런가요? 주변이 힘들 게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들이 걱정을 한다거나 이번 미국 가는 것도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걱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안토님도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 답답함을 느낄 때 약간 고집이 세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고집센 있나요? 것도 있고요. 내가 하는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약간 안토님은 답답해 하시잖아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의 약간 그 격차에 대한 좀 뭐랄까? 그 불만? 허탈감? 좀 이런 것도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전 스스로 허무함이 좀 많기는 해요. 네. 이거는 한번 얘기를 무심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나요? 네. 약간 좀 허무한 게 있기는 하죠. 인생에 큰 의미는 없고 그저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갈 뿐이다. 약간 좀 이런 관점일까요? 큰 의미를 지향해서 살아가고는 있는데 네. 나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인간인 이상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거에서 오는 포기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파란 약을 먹지 않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파란 약을 찾으세요? 빨간 약을 찾으세요? 거기에 큰 뜻을 두지 않는 것 또한 한 가지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것조차 의미 없음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좀 불교적인 어떤 관점하고도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가 불교에서 처음 만났잖아요. 예. 참고로 저와 남해님은 또 이제 군대 동기인데 군대 동기이자 또 종교 활동을 많이 이렇게 같이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그러면 갔을 때 그 형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같이 만났었던 허준. 예. 그분은 지금 그 친구는 지금 저기 캐나다에 가 있죠. 그쵸.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남해님과 거리는 더 가까워질 전망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해님이 앞으로 본인의 길 혹은 인생에 있어서 바라는 점, 또 가고자 하는 길이 있다면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바라는 점은 그냥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뭔가 좀 사회적으로도 여유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사회적으로는 여유라고 한다면은 어떤 인생살이? 네, 그쵸. 인생살이에 대해서 뭐 돈만 쫓지 말고 뭐 마음의 여유라던가 혹은 뭐 정신적인 여유라던가 찾았으면 좋겠고, 조금 계속 말했듯이 사랑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네네 이해를 존중하고 존중하고 이해를 하려는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은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 안 정했거든요. 그때그때 되는 대로 뭔가 좀 무계획처럼 보이지만은 조금 평안한 그런 걸 좀 가고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게 말해서 낭만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뭐 약간 낭만 혹은 뭐 로망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뭐랄까 즐거운 일을 하면서 또 생계를 위한 어떤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혹은 뭐 사회에 필요한 일이라던가 그런 것도 괜찮고요. 뭐 봉사라고 그러나요? 네, 봉사라던가 그런 것도 그러면 괜찮고. 약간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라면 약간 공무원 쪽도 약간 먼 영역은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생각해서 인도네시아에서 국회의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말고. 한국도 아니고 인도네시아를 한국에서 말고.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스템 자체가 조금이라도 그래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를 봤을 때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비해서 부정이나 부패가 좀 심하다라고 느끼긴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국회의원이나 어떤 정치를 하시려면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이민은 가야 될 거예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을 한 뒤에 자세히 알아보진 않는데 한국도 그렇게 비슷하게 있으니까 국적 취득과 아마 거주 몇 년 이상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아마 세금을 많이 낸다던가 하면은 그런 것도 아마 조건 중 들어갔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인도네시아는 어떤 의미로는 지금 사실 그 여자친구분의 나라라는 거 외에는 남해님과 특별히 막 연관질 만한 건 없을 텐데, 특별히 인도네시아를 그렇게 중요하게 꼽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접점은 없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잠재력이 꽤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인도네시아가. 그렇군요. 잠재력, 그리고 또 앞으로의 어떤 남해님이 추구하는 삶을 거기서 뭔가 좀 더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담겨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좀 심심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마지막 역마살은 인도네시아에서 끝내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네요. 에이, 그런 식으로 끝내면 아마 역마살이라고 아마 안 부르지 않을까. 아, 그런가요? 예. 그때 되면 또 다른 길을 향해서 나아가겠죠. 갑자기 러시아로 붙잡혀 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러시아에 가 있거나 아니면 뭐 어디 저 유럽에 가 있거나. 참고로 젊었을 때 좀 하고 싶은 건 사하라 사막 횡단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조금 무섭긴 하고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남해님이 가시는 길이 꽃밭이기를 바라면 안 될 것 같네요. 예. 꽃밭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있고, 그쵸. 예. 그게 있어야만 남해님이 또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여튼 앞으로 남해님의 인생 항로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언젠간 단원 FM에 또 들려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12월 달에 오고 아마 아재살롱이 그때까지 있다고 하면은 네. 미국 썰을 한번 풀어도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훗날을 기약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 곡은 남해님이 선곡해주신 이민석 가수의 퇴사라는 곡입니다. 퇴사라는 게 이제 마지막 방송에 걸맞는 좀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네요. 하지만 뭐 또 퇴사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같은 회사로, 그런 점에서 또 굿바이와 See You Again을 같이 외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곡 퇴사 들으면서 이 노래 말고 선곡 두 번째 곡으로 해도 되나요? 아, 갑자기요? 전 두 번째 곡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막곡으로다가. 알겠습니다. 그럼 이츠라는 가수의 낭만주의라는 곡인데요. 이거는 뭐 하여튼 낭만 있게 살겠다 뭐 이런 의미로 그냥 해석하고 그냥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자, 그럼요. 아재살롱은 일단 다음에 저 혼자서 돌아올 텐데요.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다양한 주제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제가 생각해 놓은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말해볼까요? 예. 하나는 그 한국 드라마 트리거처럼 네. 대한민국이 총기 합법화가 되면 어떨까 네. 라는 그런 주제와, 한 가지는 옛날에 체게베라라고 하는 혁명가가 한 명 있었는데 그 혁명가가 주장했던 페르무타라고 하면 무상주택 복지, 네. 그건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페르무타. 저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긴 한데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무타가 근데 꽤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 곡 들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도 아재살롱은 어떤 주제로 돌아올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축한 잔디를 밟고 떨어지는 감상에 젖어 초봄에 잔잔한 바람 가슴 깊게 쓸어 담아 백색을 모퉁이부터 채색을 시작할까 헛된 망상으로 가득하게 칠할까 멍청한 동경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어느새 꽃가루 맞으며 뛰어놀 테니 나만의 나 너만의 너 소녀가 소녀로 아직까지 가득히 남아있는데 한참을 넘쳐서 저 낭만의 섬에 도착 이상의 이상이 존재해 건조한 도시는 결국 갈라지고 부서져 버려 아찔한 몰락에도 너의 세상은 겁이 없어 백색의 모퉁이부터 채색을 시작할까 헛된 망상으로 가득하게 칠할까 멍청한 동경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사라질 것뿐이라 해도 나만의 나 너만의 너 소녀가 소녀로 아직까지 가득히 남아있는데 한참을 놓쳐서 저 낭만의 섬에 도착 이상의 이상이 존재해 내가 사는 꿈은 이래 네가 사는 꿈은 어때 잠겨있던 숨은 버리고 난 이곳에 평생 갇혀있겠어 축축한 잔디를 밟고 떨어지는 감상에 젖어 초봄에 잔잔한 바람